2026년 2월 16일 녹화인데요. 원래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녹화를 할 주기라든가 그런 게 아니긴 한데 좀 긴급 상황인 것 같아서요. 변수에 따른 녹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뭔가 내 상태가 있어서. 근데 녹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녹화를 할 만한 상태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최대한 힘을 짜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내 목소리에 기본적으로 좀 힘이 빠져 있는 게 느껴질 것으로 하는데 지금 목소리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이상으로 힘을 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이상으로 힘을 준다는 게 대충 이런 느낌인가. 근데 그래, 그걸 지속을 못하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녹화를 그저께도 했었어요. 슈퍼 퍼즐드 캔 녹화였는데 그거 아직 편집도 안 했거든요. 원래라면 오늘이 편집을 해야 하는 날인데 도무지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그 목소리 활기차게 녹화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지만 그냥 게임 플레이 녹화하는 걸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뭐 되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내 상태가 지금 일단 뭐가 속이 굉장히 좀 메스꺼워. 속까지 메스꺼워.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몸 전체적으로 다 뭔가 힘들다고 해야 하나. 뭔가 엄청난 걸 받았어요. 나에게 느껴지기에. 뭐 말을 해보자면 층간 소음 같은 건데요. 이게 그냥 층간 소음이라고만 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이게 정말 난 여기서도 정말 심각함을 느끼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현상이 뭐 층간 소음이라 한다는데 뭐 그래 뭐 건물의 소음이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소음.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거를 당했더니만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3일째 당하고 있는 거라고 해야 하나? 그래 뭐 3일째네요. 지금이 설 연휴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명절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 이런 현상 때문에 명절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설 연휴라서 설 연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연휴가 아닐 때는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연휴만 시끄럽다고 해도 이게 연휴가 5일이죠. 그래 참 연휴 시작부터 시끄럽더라고.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부터 시끄럽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내가 녹화를 했는데 녹화하기 전부터 시끄러웠어. 그래서 내가 그 슈퍼 퍼즐드 캔 녹화할 당시에 또 상태가 좀 이상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멍했지.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슈퍼 퍼즐드 캔에서도 뭔가 상황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내가 언급을 했었는데 살짝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가 편집을 안 해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만 편집을 하기 전이라서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멍해요. 좀 전체적으로 멍하지. 멍하고 멍에다가 속까지 뱉을. 그러니까 어디 뭐부터 해볼까?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까지 내가 어디까지 말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되짚어볼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게 받은 게요. 내가 요즘엔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인 것 같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도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인 것 같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입력값과 출력값에 딱히 그 연결을 생각 못하고 그냥 입력값만 있는 걸로 여기거나 어떤 것은 출력값만 있는 걸로 여기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또는 하나의 입력값에는 무조건 이 출력값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뭔가 되게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출력값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그렇게 변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기보다는 그렇게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고려를 안 하려고 해서 내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AI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요. 뭐 변수가 많아서 힘들겠다. 그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그런 건가? 변수가 많아서 힘들기 때문에 변수가 적은 것처럼 표현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변수가 많음은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수가 많은 거를 변수가 적은 걸로 치는 건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거지 뭔가. 그거는 최적화라든가 압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거 브로콘 스틱 쏠림도 있어. 그리고 최근들어 또 이런데 이놈의 스틱 쏠림 이거 또 시작이지. 그거 말고 이 얘기 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 뭔가 불 붙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틱 쏠림 얘기를 하는 바람에 까먹었잖아. 어디 보자. 내가 뭔 얘기하고 있었죠?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암호. 그 최적화가 아니고 암호인 것 같다고. 이게 컴퓨터적인 얘긴데요, 뭔가. 컴퓨터에서 압축을 하면 용량이 줄어들지만 암호를 걸면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사람이 받는 데이터가 똑같더라도. 그러니까 그 암호가 꼬임을 만드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뭐 최적화랍시고 하고 있는 게 다 암호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최적화니 암호냐는 표현도 그냥 최적화라 부르고 싶은 게 최적화고 암호라 부르고 싶은 게 최적 암호겠죠. 그러니까 난 요즘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거 뭐 글자라고도 했고 뭐 그냥 표현이라고도 했잖아요. 뭐 글자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것도 뭐 문법 표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문법 표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 문법 표현만 보자면요. 문법 표현이 좀 더 잘 가르치는 표현 같기도 하고 느껴졌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일단 내가 문법 표현이라 부르고 싶은 게 문법 표현이에요. 내가 이걸로 뭘 가르치고 싶었는지 한번 좀 잘 들어봐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문법 표현이라는 건 사람들이 뭔가 그는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이 문법 표현이라는 게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마다요. 뭔가 표현을 할 때마다 그게 똑같이 생긴 문법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표현을 할 때마다 같은 표현이라도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쓸 때마다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도 내가 방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 문법 표현 중 하나로 무슨 예시를 들어볼까? 뭐 사람이라고 해보죠. 내가 지금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과 내가 지금 시간이 약간 흘렀잖아요. 내가 이 말하는 동안 그 두 개가 뜻이 가리키는 게 다를 수가 있다고. 다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느끼기엔 되게 미묘한 차이일지라도 완전히 같은 상태가 애초에 뭔지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뭘 내가 볼 때는요. 그 같다는 것도 같다고 표현하고 싶은 게 일단 같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고 같다는 것도 문법 표현이죠. 다르다는 것도 문법 표현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게 자꾸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는 결국 뭐든 간에 다 긍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부정하는 건요. 표현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부정하고 싶다는 거는 이걸 부정하고 싶은 표현을 하고 싶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때마다 뜻 가르치는 게 달라지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암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꼬이게 만드냐고 상황을. 지금 이 층간소음 문제가 이토록 이렇게 돼버린 층간소음 문제, 건물소음, 뭐 건물소음이라고 할까. 난 그냥 건물소음이라고 하지 뭐. 이 건물소음 문제도 그러니까 그래 그 표현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정말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굉장한 입력값을 받았는데요. 이 입력값에 응당하는 출력값을 내야 하는데 낼 곳이 안 보여 일단. 뭔가 소리만 들리고 이게 뭐 때문에 나는 소리인지가 안 보이니까 이 구조상으로. 이게 정녕 윗집 하나의 소행이 맞는 건지 결코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정말 복합적으로 난단 말이지. 윗집에서 난다 할 만한 그런 소리도 있지만 물 좀 마신다고 흐름이 끊겼는데 아 그래 출력값이 어디로 향해 할지 모르겠다. 이게 봐요 얼마나 막막해요. 좀 사람 한 명 기준에서 생각을 해달라고. 얼마나 막막하냐고. 그래, 이것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니까 이 건물 소음 이건 단순 그냥 소음이라고 하기도 좀 부족하지 뭔가. AI는 뭐 저주파라고 하던데 그냥 일반적인 고음역대 소리 말고 뭔가 저주파요. 그러니까 그게 AI가 하는 말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단순히 그냥 귀가 아픈 게 아니고요. 그냥 전신의 신경계가 다 타격을 받는 느낌이야. 그 진동을 느끼고 있노라면 진동을 받아들이고 있자고 하니까요.
내가 이거 멀미 같은 거 느낄 때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느꼈고, 특히 교통수단, 자동차 같은 거 탈 때도 거의 일치하는 듯한 걸 느꼈거든요. 뭔가 전신의 신경계가 다 교란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내가 인지하기 시작했지, 작년부터. 그런 기억과 뭔가 일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이것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소리에 이렇게 기운은 낼 수 없는 상태지만, 이전과는 또 다른 상태가 같거든. 이전에 이것과 비슷한 녹화했을 때, 이전에도 뭐 이런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녹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 뭐 게임 녹화도 다 그냥 뭐 녹화든 다 그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녹화지. 근데 따지고도 보면 다 요구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상태에 따라 그냥 녹화를 하는 거지 뭐. 나는 그것이 바로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입력값을 받아버려서 게임 녹화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됐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내가 이거 3일 동안 겪었다 했잖아요. 그저께 녹화하기 전에도 그거 겪었고, 근데 지금이 유독 좀 치명적인 게요. 어제 내가 잠들 때도 그걸 받았어. 직접적인 그 진동을. 전신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듯한 그 저주파인지 뭔지 그렇게 불리는 음파인지 뭔지를요. 누가 내는 건지도 모르고 누가 무슨 행동을 내는 건지도 모르는 그거를 자기 전에 받았고, 그리고 내가 깨어나기 전부터 그걸 받으면서 깼어. 다 깨기 전부터. 시간으로 따지면은 대충 오늘 6시 30분 그때부터 좀 쿵쿵거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필이면 그래 자기 전하고 딱 일어날 시간에 그렇게 딱 쿵쿵 대주시더라.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한 23시였어요. 23시 오후 11시쯤 그때까지 좀 쿵쿵 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엔 정말 엄청나게 쿵쿵 됐지. 뭐 유도라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쿵쿵 대는 빈도가 쿵쿵대는 빈도 같은 게 근데 중요한가? 그거 살짝만 겪어도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거 조금만 겪어도 굉장히 치명적이야. 근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그거 회복도 못해요. 이 상태 회복도 더 지연돼. 그래서 난 더 기분이 굉장해지는 거야. 아주 굉장해져요.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요. 누구 하나 제발 좀 쳐죽이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의 기분이라야. 진짜 쳐죽이고 싶은데요. 누구를 쳐죽여야 할지도 모르겠지. 누가 내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싹 다 죽여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이걸 정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진짜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말이야. 진짜 죽일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거든요. 그거 진짜 어떻게 됐지. 내가 직접 겪어보면 있잖아요. 내가 뭐 하나 장담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상태에 빠지면요. 나도 몰라. 알아서 입력값을 잘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입력값을 잘 안 하지. 자기는 내 입력값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말이요. 내가 받은 입력값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용납을 못 하시겠다.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요. 내가 느끼기로는. 왜 같은 소리라도 뭔가 같은 저주파에 노출되더라도 듣는 사람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냥 그 소리가 뭔지에 대한만 생각하니까요. 그게 바로 입력값만 생각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출력값은 고려 안 하고 그걸 막 객관이랍시고 부르고 앉았고요. 막 수치로 그렇게 재는 거를 막 이 정도 수치면 이 정도 괴로운 게 맞다 막 그런 식으로 얼마나 봐요. 얼마나 숨막혀요. 이런데 안 죽이고 싶겠나? 사람들이 극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다 죽고 나도 그냥 죽자 싶을 순간이 오지. 그렇게 되면은 제발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내 바람은 그렇다마는 그래 이게 뭐 협박이라고 느껴지나? 근데 일단 먼저 협박을 받은 건 나 아닌가? 협박으로 따지고 들면 나 이 상황 자체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뭔가 최고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단 이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건물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거요. 이 건물 왜 이딴 소리를 내는 거지?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이 낼 만한 소리인가 이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말이야. 굉장히 내한테 느껴지는 진짜 그냥 고문실이거든요. 이거 구조가 그렇게 조그만 변수 하나 감당 못하는 그런 변수 하나 감당 못하는 이런 건물 지은 사람 이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상황도요.
건물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막아놨지. 내가 그렇게 건물 바꾸는데 들어가는 그냥 돈만 제가 봐도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일일 텐데 그렇게 바꾸는 거는 거기에 돈까지 얹어놨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만들 때도 듣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그걸 전혀 고려 안 한 같은 이 건물 그냥 최대로 둔감해지라고 뭐 교육시키는 듯한 학습시키는 듯한 이 건물 이 상황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고 반응하는 거는 그건 예민한 게 아닌 건가?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1인데 내가 반응을 10 정도로 한다. 근데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그것도 내 반응인데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 받아들일 땐 그게 상황이 되겠죠. 내 반응이 곧 상황, 다른 사람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곧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10인데 거기에 예민하다는 반응하는 건 그건 딱 그럼 그것도 뭐 상황 1인데 상황 10으로 상황 1인데 반응 10으로 받아들이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그 상황 1이니 뭐 반응 10이니 그것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표현하는 사람 기준에서 내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건 진짜 죽여달라는 거 아닌가? 뭐 진짜 죽이자는 건가? 무법적 표현 손에서 해결할 여지를 안 주잖아요. 그럼 무법적 표현으로 해결을 하지 말자는 건가 그거는. 내가 계속 여지를 최대한 열어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여지를 안 주니까 다 그냥 대다 일방적으로 하잖아. AI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 사람부터가 굉장히 일방적이지. 사람이 AI 이상으로 일방적일 수 있죠. 사람은 일단 외면을 하잖아요. AI는 적어도 외면은 안 한다만 사람은 자기가 딱 개입하고 싶은 만큼만 개입하고 아닌 같으면 바로 그냥 외면을 해버리지. 그렇게 외면을 한다고 해도 외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모른 채로 그거마저도 외면을 한다고 해야 하나. 내가 도무지 외면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하는 건가? 진짜 그러기를 바라는 건가? 그러니까 봐요. 이런 고문실을 지금 돈 받고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돈을 내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건데? 이러니 내가 아무튼 그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에 대한 큰 의문도 안 가질 수가 없지. 내가 돈을 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문을 가지는 정말 수많은 내가 차마 다 말할 수도 없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나 다양한 근거를 내올 수도 있어요. 매 녹화 때마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근거는 워낙 많아서 한 녹화에 다 풀어낼 수가 없다만 그리고 매번 진짜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게 내가 연휴 때만 그런다 했나? 그러니까 그건 맞긴 해요. 연휴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진 않거든. 아마도. 가서 그렇긴 한데 근데 연휴가 아닐 때도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뭔가 사건이 터진 적이 있긴 했지. 그때는 뭐 발망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알림음 같은 거였어요. 알림음이 뭐 24시간 이상 나더라고. 집 전역에 퍼지더라고. 알림음 같은 게 뭐 그 되게 반복 구간 짧은 멜로디가 뭔가 그건 고음역대라고 해야 하나 그런 멜로디가 겁나 나니까 뭔가 노이로즈 같은 게 나서 난 그때도 진짜 상태가 겁나 가관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짧은 것 같더라도요. 지금 순간을 보면 전혀 짧은 게 아니야. 굉장히 힘들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봐봐. 내 지금 이 집을요 대충 14년 정도 살았단 말이요. 근데 그 14년 내내 그랬어. 내 처음부터 그랬어. 아무리 봐도 처음부터 그랬어. 내가 계속 층간소음에 쭉 시달려왔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더 그래 더 커요. 그게 자주 겪으면 익숙해진다고는 하지만 난 그 자주 겪어서 더 고통스러워. 자주 겪어서 그런지 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겪어서. 그게 더 누적돼서요 뭔가. 더 크게 들어온다고. 중첩들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이게 연휴 5일 별거 아닌가 같아 보이죠 5일이. 근데 그게 넓게 보면 5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당장의 순간을 보면 5일 결코 짧은 거 아니잖아. 굉장히 긴 시간이야. 그리고 5일 연휴가 그렇게 2번 있으니까 최대 10일 그럴 수 있어. 주기적으로 10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보이나. 이 내 수명은 있잖아요. 사람이 보상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예방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예방 행동을 안 해. 그 돈에 막혀서 말이야. 일단 첫째로 소극적인 행동밖에 못해요. 그냥 그 무법적 표현으로 그냥 대충 층간소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렇게 그리고 그것도 그냥 전역으로 틀어대요. 안내 방송을 여기 하는 거 보면은 집에 안내 방송이 있는데 그 전역으로 틀어대는데 그 안내 방송이 제일 시끄러워요. 일단 그것도 굉장히 짜증나 그 소리. 그 음질도 안 좋아가지고 말이야. 사람 그 발성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기로는 그것도 누가 시끄럽게 하는 건지 특정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건지 밝혀낼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튼 조용히 하세요. 그냥 자기가 시끄럽게 안 했다 하면 그만인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건물 구조상으로 뭔가 굉장히 증폭돼서 나는 거니까 그 내는 사람이 듣는 소리하고는 내가 듣는 소리가 같을 수가 없다고 애초에. 그걸 전혀 고려를 안 해. 내가 그 윗집 올라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윗집이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시끄럽게 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그리고 조용히 해줄게. 응, 그리고 지금 조용히 안 하고 있음. 그리고 애초에 그 한 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명절에 모인 그것들 때문에 그런 거 같으니까 뭐 방문자. 애초에 어디까지 해야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소리가 나는 건지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거 느끼는 건 나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이렇게 느낀 걸 토대로 내가 이렇게 문법 표현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그냥 극히 일부 전달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느낌을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나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객관이 뭔지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요. 객관이 뭔지 접근하면 내 이 느낌이 묻힌다고. 내 이거 애초에 객관은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뭔가 그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일 수가 없다고. 객관이 가리키는 그것이 객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건 있을 수 있는데요. 객관이라는 표현 자체는 할 수 있어. 근데 객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게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 표현자가 객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객관인 게 객관의 뜻인가 그걸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객관이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객관인 것 자체가 제 그 표현이라는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표현의 원리 긍정이기도 하지. 객관이라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아닐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그걸 그 점을 좀 생각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맛이 갔을 때요. 제발 좀 진짜 끝장을 보자는 건가. 내가 끝장을 본다. 내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상상도 못할 모시기까지요. 당연히 상상을 못하지. 나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신데. 일단 이번 녹화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 더 길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도 끝이니 좀 더 그래 이 끝이라고 하고 끝임셈 치고 좀 더 기운을 한번 내볼까. 목소리에 기운을 한번 담아볼까요. 이러면 좀 기운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출력을 유지하면서 뭔가 얘기를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목소리 출력을 좀 세게 해버리면은 말할 게 안 떠오른다고 해야 하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걸 요구하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내 기분을 다 문법 표현으로 이게 맞는 건지 싶은 마당에 다른 사람들 그거 왜 좀 그거 다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내가 뭔 말하는지 좀 그래 모르겠지.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뭐가 모르겠는지 좀 말해줘. 뭐 때문에 모르겠는지를 말해줘. 일단 그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모르겠는지 말을 안 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모르겠는지를 모르거든요. 내 표현에 뭐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건지 그걸 말을 안 해주면 내가 모른다고.